미국 스타트업들의 돈줄이던 실리콘밸리은행이 파산해 신생 IT 기업들이 자금난에 빠져 금융위기로 번질 거란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은행 파산이라 금융시장에선 이번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초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이 스타트업 기업들의 연쇄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연방예금공사는 우리 돈으로 고객당 3억 3천만 원의 예금만 보호하고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연방예금공사가 보장하는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2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특히 실리콘밸리은행 예금의 86%가 예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대부분이 스타트업 기업들의 자금으로 알려져 금융업계만이 아닌 IT 기업으로도 위기가 확산될 거란 우려 섞인 전망마저 나옵니다. 이번 파산의 배경은 미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채권 투자에서 막대한 손실을 받기 때문입니다. 실리콘밸리은행은 코로나 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으로 국채를 사들였는데 지난해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자 연준이 금리를 급격히 올려 투자했던 채권에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며 이 사태의 발단이 됐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실리콘밸리은행에 예금했던 스타트업들의 예금이 감소하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2조 3천억이 넘는 손실을 감수하고 투자했던 국채를 매각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고객들의 예금 인출이 가속화하는 등 고객들의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에 고객들의 예금 인출이 폭발적으로 늘며 지급 불능 사태에 빠지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은행 파산 소식에 금융시장은 유동쳤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일단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 여파가 다른 대형 은행사들의 유동성 문제로까지 확산될 거라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건전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대형 은행들은 예금을 국채에만 투자하지 않고 풍부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잡히지 않는 물가와 여전히 탄탄한 고용시장으로 최근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를 0.5% 인상하는 빅스텝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등 긴축 기조가 장기화될 수 있어 버블이 해소되며 금융 시스템으로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비관론도 팽배한 상황입니다. 한국도 이번 사태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하겠습니다. 최근 환율이 다시 1,300원대로 급등하는 등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 위기가 확산된다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다시 환율이 급등할 수 있고 지난해 하반기 환율이 안정세를 찾을 수 있었던 요인은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의 통화스와프로 원화 약세 현상을 극복할 수 있었는데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체결한 통화스와프 조약은 만기를 연장하지 않는 조건이라 당장 다음 달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도 있어 언제든 달러가 재차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라 외환보유고는 충분하지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민첩한 위기관리 대응에 나서야겠습니다.